법륜 스님 말씀에 의하면 불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믿는 게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새로이 생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즉 부디스틱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 부디스트인데 참으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돼갈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기독교는 기독교, 불교는 불교여야 한다는 편견이 지배적이어서 안타깝다. 어서 빨리 자기 종교만이 옳다는 잘못된 독선이 사라지고 종교 간의 화합이 이루어져 종교가 뭐냐는 질문에 불교와 기독교를 둘 다 믿는다고 답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멋진 세상을 기대해본다. 인생은 70%다. 성공의 70%는 대인관계이고 대인관계의 70%는 성격인데 성격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5세 이전에 다 형성되므로 인생은 운명이다. 어떤 일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할 때도 70%만 만족하면 성공한 것이다. 친구나 애인을 택할 때도 70%만 마음에 들면 사귀도록 하라. 종교도 70%만 나에게 맞는다면 그 종교를 택하도록 하고 물건을 살 때도 70%만 만족스럽다면 사도록 하라. 100%를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생은 70%다. 70%만 이룩한 당신. 정말 훌륭하다. 5호 통제라. 요즘은 성직자들도 지키기 힘든 윤리와 도덕까지 법으로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지키라 하고 사람의 결점을 눈감아주기 보다는 까발려 처단하려 하고 사사롭더라도 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려는 자들을 벌주려 하고 개인의 취향까지 법으로 통제하려 하고 자신의 커다란 결함은 보지 못한 채 남의 작은 약점을 캐내어 법으로 심판하려 하고 사회의 약한 소수자들을 멸시하고 신이 만드신 소중한 생명을 살상한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악인들이 사회를 휘잡으며 날뛰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보다 나의 독선을 최우선시하는 사람들로 넘치고 5호 통제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나는 명상 속에서 신께 기도할 뿐이다. 신이시여 우리 사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유롭고 천국처럼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명예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부담감이 작용한다. 반면 아무 욕심 없이 무념무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하고 일을 한다면 그것에 즐거운 마음 상태로 100% 몰입할 수 있다. 그래서 순수는 가장 큰 힘이다. 순수한 사람은 성공한다.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쫄 거 없다. 나와 다른 높은 계층이나 이상향의 사람들에게는 주눅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쫄 거 없다. 그들도 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콧구멍 후비고 몸에서 냄새나고 방귀 뀌고 성행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근심 걱정이 있고 창피해하고 그들만의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자신의 단점이나 컴플렉스를 감추고 내숭 떨며 체면치레 할 뿐인 것이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 다 개성의 차이일 뿐이다.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인관계하며 살아가자. 요즘 불교나 기독교 등 종교 방송을 보면 60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후원을 부탁하는 구걸 방송이 너무 많아 짜증날 때가 많다. 나도 종교 방송의 재정이 힘들고 불우이웃이나 전 세계의 빈곤층이 불쌍한 거 안다. 하지만 종교 방송은 순수한 종교의 내용이 위주가 되어야지. 구걸 방송이나 광고, 후원 방송이 주가 되어선 안 된다. 종교 방송의 내용이 종교 방송 자체로서의 소명에 충실하면 후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예컨대 K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하루 종일 종교 본연의 컨텐츠에 충실하다. 이런 방송은 청취자가 마음에서 감동이 우러나서 후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자동으로 생긴다. 부디 종교 방송이 진부한 구걸 방송을 하지 말고 종교 자체를 다룬 내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공부 잘하는 건 하나의 재능에 불과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아동학대에 가까운 입시 지옥이 존재하는 나라도 드물 거예요. 자녀 교육에 SKY 대학에 연연하며 집착해 엄청난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죠. 그러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일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알아요?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의 재능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누구는 악기를 잘 다루고 누군가는 대인관계를 잘해요.
또 누군가는 장사를 잘하고 또 누군가는 스포츠를 잘하고 누군가는 기술이 좋고 누군가는 창조력이 좋아요. 속칭 노가다로 불리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사실은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대학은 인생에 있어 일부분의 경력에 불과한 거예요. 고교 3년 동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제 말이 틀린지 한번 보세요. 세월이 분명 말해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한 분야에 능력 있거나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해요. 그러니 공부 못한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공부를 떠나 자녀가 어떤 것이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곧 자녀가 걸어갈 인생길이니까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건방 떠는 이들에게 화 있을 것이요.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즐겁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인터넷 없이 단 하루도 지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스마트폰 등 SNS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좋은 점도 많지만 가상 세계인 만큼 부작용도 크다.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는 즐거움도 누리지만 상처도 많이 받고 정서적으로 황폐해질 때도 있다. 가끔씩이라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현실의 세상에서 현실의 친구를 만나고 현실이 주는 평안하고 아늑한 정서를 느끼고 싶다. 가상은 가상일 뿐이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세상은 현실이니까. 인터넷아 우리 당분간만 거리를 두자. 나는 진짜 행복을 맛보고 싶거든. 내가 너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다시 만나자. 난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분을 맛보고 싶어. 동물보호부를 설립하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동물보호단체의 대표가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소 운영의 원칙에 반해 수백여 마리의 유기견을 안락사시킨 것에 대해 네티즌들을 비롯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다. 사실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니다. 1990년대에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처음으로 인식되고 대구에 처음으로 동물보호협회가 설립되었을 때 그 단체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였지만 전국에서 보내지는 너무 많은 유기견이나 고양이들을 감당하지 못해 잔인하게 안락사를 실시해 회장이 엄청나게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많은 동물보호 단체가 설립되고 나도 동물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동물보호법이 생기고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함양되면서 최근에는 동물권 보장이 일반인들 사이에 대중화되었다. 비록 모 단체의 동물 안락사 사건에 대해 회장이 엽기적인 비난을 당하고 직원들도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물보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물권에 대해 아무런 관심과 의식이 없는 미개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양심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유기동물들은 자연사할 때까지 돌보아 주어야 하고 안락사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1년에 버려지는 유기견 수가 10만여 마리에 달하고 있다. 이 불쌍한 동물들의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동물보호부 같은 부서를 설립하고 전국 각 지역에 큰 규모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다수 확보하고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 닭 등 가축에 대해서도 선진국처럼 최대한의 인도적인 동물권과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척도는 동물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에 있다고 한다. 이번 유기동물 안락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정책이 선진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나는 다이어트에 반대한다. 나는 학생 시절 갈비뼈가 앙상한 50kg 중반대의 몸무게를 가진 약골이었다. 더군다나 배가 들어가서 걸으면 꾸부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20대 중반쯤에 몸을 근육질로 만들려고 엽기들기 등 무산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가슴이 나오고 몸매가 단단해졌다. 여동생이 나보고 오빠 몸이 징그러우니까 살 좀 그만 늘리라고 할 정도였으니 여하튼 몸무게가 60kg를 넘었는데 30대 중 후반쯤 게으르고 직장에 안 다니고 술을 많이 먹으니 뱃살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 학창시절의 날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몸무게가 75kg에 육박하는 거구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정말 열심히 죽을 각오로 살을 빼려고 노력했는데 덕분에 몇 개월 후에 69kg까지 몸무게를 감량했는데 사람들이 보기 좋다 할 정도가 되었다. 특히 운동 열심히 한 후 상쾌한 기분과 샤워하고 밤에 먹는 맥주 맛은 기가 막혔다. 하지만 나는 고독한 운동인 헬스에 질리게 되었고 급기야 운동을 그만두고 게으른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니 다시 내 몸무게가 올라가더니 40대 중반에는 80kg가 넘어 요요 현상이 나타났다. 요요 현상이란 아다시피 운동을 안 했을 때보다 더 몸무게가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운동이 너무 지겨워 편하게 살자는 신조로 몸을 운명에 맡기게 되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몸은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40대 중 후반 나는 거의 채식주의자로 전환했고 5층 건물에 있는 절에 다니며 계단을 꾸준하게 오르내리면서 자연 일상 운동법에 맡겼다. 그렇게 한 12년간을 하니 신기하게도 나의 몸무게는 70kg 정도로 유지가 되었다. 헬스클럽에 다니지 않는 운동이 아닌 식이요법과 일상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된 것이다. 비록 지금 나는 운동은 자전거 타기밖에 안 하지만 내 몸매에 만족하고 있다. 우리는 주변에 특히 여성들 중에 몸매가 보통인데도 나는 뚱뚱하다며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더군다나 각종 다이어트 상술이 판치면서 마치 뚱뚱한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이는 크나큰 착각이다. 사람은 어느 정도 통통해야 매력적이다. 옛날 동양의 전형적인 미인형인 양귀비가 통통했던 것처럼 날씬한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선진 서구 국가에서 뚱뚱한 사람이 많은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기에 흉한 뚱뚱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설사 뚱뚱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육체적 개성으로 보는 것이 좋다. 홀쭉하고 몸매가 메마른 사람은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인식인 다이어트 전쟁에 끼어들어 몸을 혹사시킬 필요가 없다. 특히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의 자신의 몸매에 만족하고 정몸무게가 신경 쓰인다면 평화의 음식인 채식 등의 식이요법으로 몸매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살생의 음식인 비싼 육식을 하면서 체중이 늘어 또 돈 들여 죽어라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이제 우리 다이어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자.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많다. 있는 그대로의 나만의 육체에 만족하며 산다면 훨씬 편하고 행복해질 것임에 틀림없다.